마약류는 투약한 경우는 물론이고 구매 및 단순 소지, 구매에 실패해서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해도 적발 시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잘 알려진 대로 마약사범 처벌 수위는 대단히 높기에 벌금형 수준이 아닌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도 있고 사건 초기에 검거된 후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초범으로 선처를 받아야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 구속 상황을 면하는 결과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마약범죄 처벌 조항에는 애초부터 벌금 조항이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다거나 무기징역 수준으로 법정용 수위가 규정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초범이니까 선처를 호소하면 어디선가 얼핏 들었던 대로 기소유예를 받고 전과가 생기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거나 최악에도 벌금 정도로 선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지만 애초에 나에 대한 처벌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을 꼼짝없이 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마약 초심자면 대마초, 마약류 경험자면 필로폰으로 마약 소비가 양극화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액상대마나 합성대마 외에도 케타민이나 신종 마약류로 소비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대마 흡연 사건 정도라면 마약 초범 기준으로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으나 대마라고 해도 매수 사실이 들킨 경우, 흡연하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된 경우, 대량 소지하다 걸린 경우, 국제 우편 밀수나 세관 밀반입을 하다 걸린 경우 등에는 바로 체포되어 구속될 수 있고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야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실형 가능성도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대마가 아닌 필로폰이나 케타민, 신종 마약류 소지 투약으로 검거된 경우라면 사실상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징역형 이상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케타민은 마약류 중에 처벌이 가볍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케타민은 본래 마취나 치료 용도로 쓰였던 약물이라 마약류 중에 처벌이 가볍다는 풍문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케타민은 전신마취나 우울증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한 약물로 사용되던 것이 현재는 합성된 형태로 마약류로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셜 K 같은 은어로 호칭되기도 하며 클럽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클럽 마약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케타민은 엑스터시와 같은 소위 업계열 마약과 함께 투약하면 환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중독성도 강해 수사기관에서는 케타민 판매 구매자 검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거 시 처벌 수위도 다른 마약류 대비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 소지 투약으로 조사받게 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원칙이겠으나 경찰에서 마약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전화 연락을 해왔을 때 연락을 피하거나 전화를 끊고 이후 수신 거부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사 출석을 미루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찰 마약수사팀에서 나를 마약 관련 피의자로 조사 출석을 요구해 온다는 것은 나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조사를 피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간다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여 조사할 수도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 조사에 가서 무작정 혐의 부인을 한다거나 모르쇠식으로 진술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마약 판매자에게 코인을 송금한 내역이나 무통장 송금 자료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공범이나 관련자 진술을 이미 받아두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작정 기억나는 게 전혀 없다?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권하는 음료를 마다 마신 적은 있는데 그게 마약인 것 같았는데 난 모르고 마셨다는 식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가는 혐의만 가중되고 죄질만 나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소유예가 나오려면 일단 마약 초범인 경우여야 하며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로 인정받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재범 방지 의사를 수사 단계에서 적극 피력한 경우여야 합니다. 물론 이런 조건은 필요 조건일 뿐 이런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해도 검사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기소되어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필로폰이나 케타민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고 대마 사건이라고 한다면 확률상 그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및 죄질이 나쁘다는 요인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공범 모두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소지, 투약의 경우 벌금형이 나올까요? 마약 초범으로 단순 소지나 투약을 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마약사범 처벌 정책에 따르면 벌금형 가능성은 절반 이하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청에서 마약사범 엄벌 정책에 따라 피의자를 기소해 재판에 회부시킬 때가 많고 이때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기에
재판에서 선처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 수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범 이상이라거나 단순 소지라고 해도 대량의 마약류를 소지 보관하다가 걸린 경우라면 이때에는 구속수사를 받으면서 몇 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전과가 이미 있는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언급드렸던 대로 이미 전과가 있는 피의자라면 적발시 기소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소되어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사실 마약 재범이라면 집행유예를 받기도 어려울 수 있고 이때에는 실형이 선고된다면 소지 투약 사건이라고 해도 최소 징역 2년 정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을 언급하면 감형될 수 있을까요? 공범이 있는 마약 사건에서 공범의 신분과 가담 정도에 관해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한다면 실질적으로 형량 감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공범 언급을 한다고 해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 자체는 수사기관이 아닌 재판부에서 내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범을 언급하다 보면 내 혐의 중 상당 부분을 공범이 분담해서 덜어가게 될 것이고 개별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피의자를 일정 부분 배려해주는 조치를 취한다거나 재판에서 구형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춰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재판부 역시도 검찰에서 제출한 공소사실 내용과 구형 형량을 근거로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서 피고인 형량은 다소 감형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통념상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 사건은 마약 투약 일시나 장소 등에 관해 당사자의 협조나 제보가 없다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약 사건에서는 내가 실제 연루된 범위가 아님에도 투약 횟수나 구매량에 대해 오해를 받아서 형량이 가중될 때가 흔하며 공범들이 나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혐의를 미루는 바람에 본인은 단순 투약자임에도 주범이나 판매자급으로 오인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서는 실제 내가 관여한 혐의에 관하여만 처벌받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 마약 전문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에 도움을 주어야 투약 구매 횟수 특정에 관해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고 같은 상황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차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한 혐의 쪽으로 내 피의 사실 제명이 특정되도록 조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